이번에는 자 이런 겁니다.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은 아까 말씀드렸죠.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조만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수원지검에 불러서 조사받으시오. 이렇게 아마 조율에 들어갈 겁니다. 날짜.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 목소리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들어보시죠. 제가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.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해서 자기는 할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제가 아니 이화영 본인이 증권 아니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랬어요. 그랬더니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했대요. 이재명 당국은 뭐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.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들들 볶아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의심이 되고요. 당이 뭐 회유를 했다 그러는데 제가 검찰이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? 그런데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일전에 그런 보도가 있었죠.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의 핵심 관계자를 만났다. 그 자리에서 박찬대 최고는 이화영 씨의 부인과 통화했었다. 그 보도들 기억하십니까? 근데 박찬대 최고가 약간 동문서답식의 해명을 했었죠. 그러다가 갑자기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사실은 이러합니다. 셀프 고백을 했어요. 이렇게요. 이화영 지인이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한 게 전부다. 그러니까 통화했다는 것은 인정을 한 거죠.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 부인 백모 씨랑 통화를 한 거는 사실이에요. 그러나 우연히 바꿔진 통화에서 박찬대 내가 어찌 이화영 씨 부인 백모 씨를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었겠습니까? 통화는 했어요. 그러나 회유 압박을 안 했어요. 이게 요지입니다. 그래픽 돌려보죠. 그런데요. 이렇게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 부인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이화영 씨 부인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. 한번 봐주세요. 이화영 씨 배우자 민주당에 탄원서 내고 이화영 씨 배우자 법정에서 부부싸움하고 라디오 출연하고 MBC에 입장문 주고 뭐 이랬던 것이죠. 그래서 박찬대 최고가 이화영 씨 부인과 통화한 것이 그리고 이후에 일련의 이런 과정들이 좀 석연치 않다.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우리 박원석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? 근데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의 법정에서의 그런 태도나 또 변호인을 두고서 이화영 부지사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입장을 안 바꾸고 있습니다. 일관되게. 결국 이제 검찰이 회유 압박했고 거기에 넘어갔다. 정신 차려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저분은 당에서 무슨 회유를 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하는 것 이상의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. 그런 걸 본다면 박찬대 최고위원이 애초부터 저 사실을 통화했다는 사실을 굳이 부인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당시에 만났던 당사자가 있었잖아요. 이화영 부지사 대신에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는 이모 씨. 오랜 지인. 이분이 인정을 했어요. 박찬대 최고위원을 만났다고. 그리고 그 만남 과정에서 아마 전화통화가 오고 간 모양인데 굳이 그 만난 사실이나 전화통화한 사실을 부인해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주변이 인식하게끔 만든 것 같고요. 사실은 뭐 박찬대 최고가 그 뭐 전화통화만 가지고서 부인한테 무슨 회유 압박을 했겠습니까? 근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을 보면 저거는 무슨 당의 회유 압박 부탁 이런 걸 받아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건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를 잡아놓고서 거의 뭐 정신적 고문 비슷하게 압박을 넣어가지고 결국에는 진술을 이게 변경된 진술을 끌어냈구나. 때문에 그 대리를 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잘못하고 있고 그래서 변호인도 갈아야 되겠고 이화영 부지사 당신 정신 차려라 이렇게 자기 남편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무슨 특별한 민주당에서의 회유 압박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다만 이화영 부지사도 8월 22일 날 재판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진술을 변경한 자신의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어 보여요. 지난번에 뭐 법정에서 변호사하고 이견을 보이고 그 변호사가 사임하고 재판부께 비신청 내고 했는데 원래 자신을 변론하던 변호사하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걸로 봐서 8월 22일 날 검찰에서 진술했던 대로
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을 하지 않을까. 예. 그러면 사실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. 예.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. 저는 이제 그 박찬대 최고위원의 그 해명이요. 한마디로 이게 참 이재명스럽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허. 이재명 대표도 이게 통화를 해놓고 누가 바꿔주니까 갑자기 통화했다. 예.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. 어떻게 통화라는 게 우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?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변명이고 저는 두 번째. 그럼 이게 박찬대 최고위원이 왜 이 시점에 이걸 폭로를 할까? 왜 이 시점에 어제? 굳이 본인이 통화한 걸 안 밝혀도 되잖아요. 예. 저는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게 서서히 이재명 대표와 이제 선을 긋고 내 살 길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. 오.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. 예. 이게 상당히 불리한 이야기거든요. 오. 이걸 이게 저는 언론에서 굳이 폭로하는 시점이 예. 좀 이게 석연치 않다. 예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예.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게요. 예. 보세요. 이재명 대표가 회기 중에 영장 치라고 막 하잖아요. 네. 근데 비회기 중에 치라고 그러는 거죠. 비회기 중에. 그러니까요. 이재명 대표. 예. 근데 왜 9월 달까지 왜 지연이 됐냐고요. 어허.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? 이게 쌍방울이 처음에 7월 25일 날 재판이잖아요. 근데 이화영 부인이 거의 난동을 부린 거고요. 아. 그다음에 또 그다음 재판에 민변의 김영태 변호사가 거의 기피 신청하면서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게 재판을 파행시켰잖아요. 예. 그래서 8월 22일로 연기된 겁니다. 아하. 그 재판만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충분히 8일 중에 영장이 청구 가능했고 예. 그러면 이게 임시에는 회기 쪼개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아하. 됐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이게 이화영, 이재명 측에 있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알겠습니다. 민주당이요. 그 이화영 부인을 회유하고 압박했다라는 말은 그 누구도 말하지 않고 오직 박찬대 최고위원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어요. 예. 되게 신기하죠. 예. 무슨 얘기냐면 이화영 배우자 다 보셨지만 뭐 회유 이런 협박 이런 걸 통하지 않는 분인 것으로 보여져요. 저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화영 측 부인과 민주당과 서로 뭔가 합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. 이게 증거인멸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아마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박찬대 최고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? 왜?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사에 대비해서 미리 본인이 그 말을 밑자락을 깔아놓는 어허.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박찬대 최고가 어제 이화영 씨 핵심 관계자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 씨 부인과 통화를 했다. 이른바 셀프 고백을 했는데 이러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주셨습니다.